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더청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폰 11을 들고 있는데 아이폰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폰 10부터 아이폰 10R, 아이폰 10S, 그리고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11 프로 맥스까지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8가지 사용 방법과 지난번에 설정 부분에서 조금 빼놓은 한 3가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스팟라이트 기능인데요. 중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검색창에서 어플 또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능으로 전화번호 검색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 뒷자리만 검색하거나 아니면 초성으로 검색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초성 검색이나 뒷번호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자간 이동인데요. 우리가 타이핑을 치다가 오타가 났을 때 그 오타난 부분으로 손을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 찍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3터치가 들어간 아이폰 XS나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자판을 길게 눌러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번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XR까지 3D 기능이 빠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서 자간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요, 제가 노트 10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팟라이트랑 그리고 자간 이동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 조금 더 유용하고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화면으로 가는 거와 상단 화면으로 가기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설정이나 웹사이트 검색 도중에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손가락을 긋는 스와이프 기능으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아이폰을 사용하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좌에서 우로 계속 스와이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상단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던 도중에 최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최상단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간혹 이 최상단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로 가기 버튼을 또 눌러야 돼서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노치 부분을 2번을 클릭하면 최상단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와 전원, 통합 버튼이 생기다 보니까 시리 버튼을 길게 누른다고 해서 전원이 꺼지지가 않죠. 이럴 때는 볼륨 위, 그리고 볼륨 아래, 그리고 시리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상단에 밀어서 전원 끄기라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볼륨 아래 버튼과 그리고 시리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끄고 재부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 앱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설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손가락을 2번 터치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설정에서 확대, 축소를 켜놓게 되면 다양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손가락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특정 앱, 그러니까 사파리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앱, 이런 특정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전에 말씀드린 설정에서 확대, 축소를 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인데요. 저는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어센터에 녹화 버튼 아이콘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녹화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제어센터에 아이콘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보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스크린샷, 그리고 알림창 제어센터 같은 경우는요, 제어센터는 오른쪽 위에를 스와이프해서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오고, 다시 왼쪽 위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와 거의 비슷하게
볼륨 위에 버튼과 시리 버튼을 함께 누르시면 스크린샷이 촬영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정 부분에서 한 3가지 정도 빼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빼먹은 부분이 뭐냐면 암호를 기본 6자리에서 4자리 숫자로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스 및 암호에 들어가면 암호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암호 변경을 클릭하고 현재 6자리 숫자인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4자리 숫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파리 앱 내부에서 여러 창이 나와 있는 것을 자동으로 종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사파리라는 게 보이고요. 그 사파리 앱에 보면 사파리 탭에 사파리 탭 자동 닫기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1일이나 일주일 또는 한 달로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터치인데요. 사실 이 3D 터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전화 아이콘을 길게 클릭했을 때 새로운 연락처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최근 통화 기록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을 길게 클릭하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아이콘을 길게 클릭했을 때 인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폰을 계속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을 그냥 전화 기능만 사용하셨거나 아니면은 아이폰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